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그 SIA라는 것은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서 두 문자 딴 SIA인데 매출액 기준으로요. 미국 반도체 기업의 99%, 미국 국적이 아닌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과 3분의 2를 대표하기 때문에 SIA에서 발표되는 숫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월 초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전월비, 전년비, 3개월 이동 평균 이렇게 주요 국가별 지역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4월 6일자로 발표가 돼서 지난 주말에 게시가 됐습니다. 23년 2월이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걸 제가 매월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월 글로벌 전체 반도체 매출액과 중공의 매출액을 10억 달러 단위로 그린 것이고요. 이것들 전년비 증감률입니다. 예. 중공은 작년 7월부터 마이너스로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해서 이게 달이 갈수록 아주 무섭게 가속적으로 축소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되고요. 세계 반도체 매출은 8월부터 축소되기 시작해서 이것도 달이 갈수록 가속적으로 지금 축소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금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 패턴을 딱 보면은 특징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중공이 압도적으로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심하게 축소되는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저 떨어지는 날카로운 칼날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저런 거 받으려 하다가 다치게 되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신나게 구경하면 재미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WSTS가 그린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 세계 반도체 매출은 397억 달러인데 1월의 413억 달러보다 4% 감소했다. 1년 전인 22년 2월에 500억 달러보다 20.7% 감소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은 6개월째 전월비, 전년비 전부 감소 중이고요. 그 감소되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가령 22년 5월에 518.2억 달러가 세계 월간으로 사상 최고 매출이었는데 23년 2월은 397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공의 최대 매출은 22년 1월에 170억 달러 살짝 넘겼는데 23년 2월은 109억 달러로 팍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퉁치면 말이죠. 적어도 매월 100억 달러 이상 지금 사라졌고요. 시장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 중 대략 61억 달러는 중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한 12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사라졌다. 한국 돈 대략 160조 원 정도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22년 4분기에 이어서 23년 1분기 반도체 부문 쇼킹 실적 대략 한 마이너스 4조 3천억 적자 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자타가 지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삼성전자가 저 정도면은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반기 회복된다고 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좀 심하게 농담 삼아 말씀드린다면은 돌머리들 간절한 희망가 있게 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매출 축소가 가속 구간입니다. 가속 구간. 가속적 추락하고 있는데 저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상 불가능합니다. 산수법칙에 기본적으로 저건 어긋난다고 봅니다. 올라가기 전에 감속 구간이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횡보 구간이 생기는 거고요. 문제는 그 횡보 구간이 한두 달일지, 한두 해일지, 아니면 10년 이상 걸릴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지금? 예? 예. 지네들이
희망가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갈 사정이 생겨야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올라간다 한들 비실비실 속 터지게 올라갈지 가속적으로 올라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사정 고려해서 그때 가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글로벌 반도체 매출 총액은 22년에 연간 5,740억 달러. 이건 팩트죠. 이게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게 이제 21년보다 3.3% 이제 늘었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많이 나온 소식인데 22년 하반기 이후에 다운턴이 시작됐다. 그리고 23년 2월 현재까지는 다운턴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SIA 다른 보고서에서 또 재밌는 것을 발견해서 공유합니다. 관련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엔드 유저별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21년까지는 PC 컴퓨터 분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아닙니까? 이 분야, 이 두 개 분야가 전체 반도체 매출의 대략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얼, 앤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 세 분야가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WSTS, 즉 월드 세미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이거 매출 매출 데이터 집계하는 그 기관이죠. WSTS에서 엔드 유저별로 반도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서베이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PC 분야, 컴퓨터 분야하고 커뮤니케이션 요 분야의 그 엔드 마켓은 21년에 둘 다 합쳐서 62% 점유했는데 22년에는 56%로 비교적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PC 컴퓨터 분야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게 그림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얼, 앤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요 세 가지 분야가 21년에 전부 다 12% 점유하다가 22년에는 14% 점유율로 각각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동차 분야 같으면 작년 내도록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를 겪었죠. 그래서 그거 해소된 게 작년 한 4분기에서 연말경 이렇게 서서히 해소돼서 지금은 다 완전히 해소됐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그만 난리 부르스 돌아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불황의 구세주가 되는 거 아직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갈 길이 수년 남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아직도 전체 반도체 매출의 56%가 통신, PC 앤 컴퓨터 이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지금 극심한 불황 중에 헤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SIA 보고서가 또 맥킨지 리포트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맥킨지가 그린 그림 참고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맥킨지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부문 성장은 자동차 산업, 자동차하고 산업 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자기들이 산수를 해보니까 CAGR이죠. KGR. 그러니까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입니다. 복리로 따진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대략 한 14%될 걸로 자기들은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1등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근데 저는 저 그림에서 앞으로 성장률 꼴찌 그룹인 그러니까 유선 통신 분야, 무선 통신 분야 요걸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 갈 길은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저 그림이 지금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 성장을 주도해 오던 부분 그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게 지금 앞으로 비실거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나오는 저 그림을 앞으로 상당히 더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저는 이 반도체 불황이 이제 본격 시작이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유가 각자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 요인 1번. 인플레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유효 수요 감소 때문에 지금 경기 후퇴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 요인이고요. 이게 해소된다고 해서 반도체 불황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기라고 해서 금방 해소된다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적어도 금년에는 이 단기 요인도 안 끝날 것 같다 이겁니다. 두 번째 중기 요인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지속될 것 같은데 적어도 10년 미중 반도체 전쟁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장기 요인 대략 한 30년짜리 장기 요인 이거에 바로 세계적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고 세계적 저성장의 가장 크고 결정적 원인은 인구 감소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세계적 저성장이라는 것은 지금 글로벌 전체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돼도 될 거다. 이런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산업 전체가 구조조정 장기간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투자는 성장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다운사이징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수십 년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거는 투자의 인사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전 사회 모든 부문에서 한 두세 개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야지 살아남는다, 존재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겁니다. 즉 존재의 원리 2+1 또는 3+1이라는 겁니다. 두세 개 없애고 한 개만 남겨야 이게 존재의 원리입니다. 은행 지점 두세 개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행 자체가 한두 개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게 기사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저는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천하 3분 구도를 갖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지 많이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 기사 내용이.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부산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생이 없어서요. 2년째 지금 휴원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간다고 해서 지금 없는 유치원생이 앞으로 더 있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없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비용 발생시키지 말고 휴원해도 그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라 이겁니다. 없애야 합니다. 저거. 예,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예. 이와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둘 중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네. 예? 이미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 칩앤사이언스법 이후에 미국 반도체 산업에만 민간에서 신규로 대략 한 2천억 달러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이전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하이닉스에게 독일지 약일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것도 앞으로 매우 주목이 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